2월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고령층에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배송이라는 이유로 접근하여 사고 접수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아주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도 24년 하반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으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주세요. 최근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해 주요 특징 및 단계별 수법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짜 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고액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며 2명 중 1명은 60대 여성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카드 배송 미끼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최근에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여 전화하거나 위조된 실물 카드를 직접 배송하러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죠. 카드 배송 사칭범. 안녕하세요. 생씨 맞으시죠? 카드 배송차 연락드렸는데요. 네, 카드 신청하신 적 없다고요. 그럼 반송 처리 하셔야 하는데 카드 대표번호 1788로 전화해보세요. 생년월일과 성명을 언급하여 의심을 사지 않게 하고 사기범들의 연락처로 연락하게 합니다. 카드사 상담원 사칭범. 카드 내역 조회안이 고객님 신용카드랑 연동된 계좌가 있는데요. 계좌번호 837번으로 시작하고 61번으로 끝나는 번호입니다. 오늘 배송 중인 카드와 연동된 계좌가 정상 개설되신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이처럼 피해자들은 발급 신청도 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 카드와 연동된 계좌 개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고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만 가짜 카드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 발급 및 계좌 개설이 되었다고 안내를 하며 보안점검, 악성앱 검사, 사고 접수 등의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져서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을 다운받게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한 후 악성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며 악성앱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금감원 1332, 검찰청 1301 공식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들에게 연결이 되므로 피해자들은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성앱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 수사를 한다고 협박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섭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사기범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죠. 검찰 사칭범.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져서 불법 자금 수탁 사건에 이용됐고 피해자 70여 명이 집단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72시간 동안 조사 후에 구속수사할 예정이고 만약에 연락을 회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수사 내용을 발설하면 바로 체포하고 가족까지 소환장을 발부해서 구속합니다. 금감원 사칭범. 최근에 명의도용 사건이 많이 접수되는데 선생님도 피해를 입으신 것 같네요. 제가 약식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 둘 테니
검찰청 대표번호 1301로 전화해 보세요. 결국 피해자는 검찰 사칭범에게 협박을 당하고 금감원 사칭범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믿음으로 피해자 스스로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질문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 거래로 주장하면서 도움을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으면 카드 배송 직원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반드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카드사나 금융회사, 공공기관에서는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카드사나 금융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울러 금감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금감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금융회사 상담센터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범들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게 신고하시거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응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 112, 금감원 1332, 그리고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를 신속히 하시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2.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홈페이지에 사고 등록을 하세요. 3. 계좌정보통합 관리 서비스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4.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로 휴대전화 개설 방지해주세요. 5.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는 바로 초기화를 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군가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거부하세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방패가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